날짜 쓸 때 주의하실 점이 너무 공란을 계약서에 여러 개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뭐 채워 넣어야지 하다가 불일치되는 날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부 날짜가 빠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날짜는 가급적 유효일자 요거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끔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프리앰블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문에다가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명확히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프리앰블은요, introductory claus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르는 이름이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소개하는 조항, 도입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계약의 제일 앞부분이죠. 계약에 있어서 첫 번째 문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를 알게 하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컨트랙트라고만 쓰여 있으면 별로 안 좋다. 그런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있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이 목적이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를 확인시켜 주려는 건데 그냥 컨트랙트라고 써 있으면 무슨 계약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주로 이제 쓰는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계약 이름, 계약명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parties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들어가는 것이 날짜입니다. 이 계약에 서명한 날짜. 주로 여기 날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때부터 이 계약이 발효가 된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날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헷갈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날짜 쓸 때 주의하실 점이 너무 공란을 계약서에 여러 개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뭐 채워 넣어야지 하다가 불일치되는 날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부 날짜가 빠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날짜는 가급적 유효일자 요거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끔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프리앰블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문에다가 뭐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확히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항상 분쟁이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뭔가 일치되지 않는 여러 문구들이 들어가 있을 때 생기고요. 뭔가 빠져 있을 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빠져 있을 때보다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불일치되는 문구나 날짜가 들어갔을 때 그때가 더 그걸 다투는 데 있어서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 나왔는데 일단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봤더니 뭐 공급 계약이네요. Supply Agreement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다 대문자로 하셔도 되고 뭐 S랑 A만 대문자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 본 계약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요. 볼드체로 하는 이유는 이제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날짜 쓸 때 뭐 전치사 on 쓰라고 하잖아요. on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처럼 이제 그냥 dated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랑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지금 동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 between 앞에 뭔가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is라든가 뭐 is entered into 우리가 많이 보던 거 그런 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프리앰블은 아예 그 원래 문장 구조를 만족 안 시키게끔 저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rties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 가상의 기업이긴 한데 Carpet Makers Incorporated.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뭐 Inc.나 아니면 Corp 아니면 Company 들어가면 그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뒤에 이 그러니까 조직체의 성격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는 여기에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맞죠. Corporation. 그러니까 기업이다, 주식회사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저 파티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정의의 방식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회사의 역할. 그러니까 역할로 정의를 할 거냐, 이름으로 할 거냐 이거는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업 지금 다양한 기업에 속해서 계신데 예, GS, EPS, 뭐 SK 가스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뭐 바이어면 바이어, 셀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더를 넣을 거냐 말 거냐를 일단 선택을 하세요.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뭐 더를 빼라라고 그 빼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대요. 우리나라는 이제 관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곳이 아니잖아요. 언어 자체가 뭐 정관사, 부정관사 이거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저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울 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를 넣는 게 더 익숙하기는 한데 또 간결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저걸 빼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제 검토하다 보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계약서를 보면 어떤 계약에는 더가 들어가고 어떤 거에는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관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명확한 거, 일관된 거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를 넣기로 했으면 저런 식으로 더를 넣으시고 나는 그냥 manufacturer라고만 가겠다.
그러시면 그냥 빼셔도 돼요. 그래서 더는 이게 뭐 문장 앞에 오면 이제 대문자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는 그 따옴표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정의되는 용어 그것만 따옴표로 처음에만 저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문자로만 본문에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업은 빅 리테일 코프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플로리다 코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앰블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뭐 이게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this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저걸 지칭함으로써 이 계약이다 라는 걸 보다 명확히 해줘서 앞에 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계약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도 들어갑니다. 비동사 is가 들어갔죠. is between.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개혁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보통은 is entered into 많이 보셨을 테고 by and between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by and between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 계약서 작성 전문가들은 그냥 간단하게 비동사에다가 between만 넣어서 써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이제 뭐 문법 이런 데 보면 당사 상대가 뭐 둘일 때는 between, 셋 이상부터는 뭐 among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약법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당사자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많더라도 between을 쓰라라고 보통 추천을 합니다. 뭐 among 썼다고 틀린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between만 쓰셔도 되고 굳이 by를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보셨을 게 뭐 뒤에도 이 정의되는 용어 자체에 저렇게 간단하게 the manufacturer나 the retailer라고 안 나오고 뭐 hereinafter is referred to as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정의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요거 기업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플로리다 코퍼레이션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 회사가 뭐 대한민국 법화에서 뭐 설립이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보통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리안 뭐 컴퍼니 아니면 코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법 작성의 어떤 뭐 그게 정석이다, 틀렸다,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제가 여러 책들을 봤을 때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표기해라. 간단하게 표기. 그 프리앰블은 짧으면 짧을수록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주소를 적는 그런 계약서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통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주소는 이제 어디에 적으면 좋냐면 보통 이제 노티스 항목 같은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디에다 해라 거기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representation and warranty 거기 항목에다 넣는 것도 뭐 한 방법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노티스 항목에 넣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간소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포함시키기도 했는데 타뷸레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그 뭐 뭔가 도식처럼 해가지고 우리 보고서 작성할 때 뭐 당사자들 누구랑 누구 날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것도 영국이랑 캐나다 이쪽에서는 선호된다라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계약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식은 뭐 다양할 수 있는데 목적은 어쨌거나 간단하게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고 누가 계약을 맺는지 그리고 날짜가 들어간다면 언제부터 이 계약이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그걸 알게 해주는 계약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계약서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름 작성할 때 주의점 뭐가 있냐면 일단 주목적이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간결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양쪽 입장에서 작성하지 말라라고 해요. 뭐 buy, sell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buy, 누구 입장에서는 sell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간결하게 뭐 purchase agreement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라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럼 뭐 양쪽으로 하면 틀리냐? 오늘 다루는 주 내용은 틀리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헷갈리지 않아서 뭐 분쟁을 좀 줄이자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하자 이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적을 때 보통 아까 문장에 나온 거 보셨지만 들여쓰기를 합니다. 인덴티드 시키는데요. 보통 영어 작성할 때 몇 칸 넣냐? 한글은 보통 스페이스바 2번 누르잖아요. 영어는 보통 스페이스바 5번. 그래서 5 스페이스를 주로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 뭐 6칸 하면 틀리냐?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계약서 이름은 아까 다 대문자로 보통 했었죠. 저 소문자로 한 것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니까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주목적이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진하게 보이게 처음에 이제 언급될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작성할 때
따로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위에다가 보통 이제 제목처럼 타이틀처럼 가운데다 정 가운데다가 이 계약서 이름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앰블에다가 계약의 타이틀을 이름을 세퍼레이트 라인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 단에 보시면 아예 supply agreement라고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첫 번째 형식이라서 is가 안 나왔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